아무리 봐도 너무 닮은 아빠와 딸. 동시에 너무나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두 사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가족의 이야기를 집을 중심으로 풀어낸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신작 센티멘탈 밸류.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말하는 이 작품이 현대인의 물질적 감옥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탁입니다. 센티멘탈 밸류의 주인공들은 주변에서 흔히 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죠. 섬세하고 예민한 예술가의 유명인이지만 가족 관계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성별과 세대 차이는 언제나 소통의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는 굉장히 공감하기 어려운 사이일지도 모르죠. 나이든 아버지의 후회와 성장한 딸의 앙금을 다루는 작품은 많습니다. 더 웨일이나 애프터선은 제 채널에서도 해석한 적이 있었죠. 이 영화의 제목 센티멘탈 밸류는 정서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물건을 실제 가치보다 더 의미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공 집안이 오랜 시간 살아온 집이 그 대표적인 물건이죠. 하지만 이 집이 할머니 카린이 목을 매달아 죽은 곳인 동시에 부모님의 갈등과 가족의 해체가 담긴 곳인데요. 센티멘탈 밸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여러분은 집이 어떻게 되길 기대했나요? 영화의 오프닝은 집에 대한 역사와 큰딸 노라가 그 집의 입장으로 썼던 에세이입니다. 관객에게 이 집을 더욱 특별하고 의미있게 각인시키며 시작하죠. 노라의 연극 무대 장면 직후 다시 등장한 집은 엄마의 장례식 날 어수선하고 북적이는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아빠와 이 집이 사실은 아빠의 소유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아빠가 노라에게서 엄마가 투영된 마지막 상징인 집을 빼앗으러 온 듯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집에 대한 이야기와 노라의 격한 연기를 본 탓에 감정적으로 그녀와 집에게 이입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두 딸은 이미 독립해 나가 살고 있었고 아빠는 자신의 물건을 챙겨갈 뿐인데도 우리는 가족을 상징하는 집에 몰입해서 가족을 떠난 아빠를 경계하죠. 앞선 연극 장면에서 큰딸 노라는 무대에 서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막상 올라가면 굉장히 잘해내는데 말이죠. 저는 그녀가 아빠를 매우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대면 소통을 괴로워하는 성향이죠. 그래서 아빠 구스타프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제된 소통, 편집된 메시지를 좋아하죠. 카메라와 스크린 너머로 은유적 소통을 하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노라는 반대로 연극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떠난 아버지와 반대의 길을 가고 그가 거부한 직접적인 소통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거죠.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아빠가 그녀에게 건넨 영화 각본은 노라가 선택하고 걸어온 길에 대한 모욕처럼 보였을 겁니다. 미안하다 라는 솔직한 말을 못해서 그 긴 각본을 써와 소통을 시도한 그의 마음을 영화 각본이라는 물질로 보고 거부한 거죠. 그렇다면 구스타프는 왜 딸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이 영화를 다른 배우와 찍기 시작했을까요? 엘르 페닝이 연기한 할리우드 배우 레이첼은 구스타프의 옛날 영화를 보고 감명받습니다. 그와 저녁 식사 자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죠. 딸과의 소통을 위해 쓴 대본에는 그의 미안함, 사랑, 고마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서서죠. 그는 이 감정을 버릴 수 없기에 딸에게 거절당한 각본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노라 대신 교감이 되는 배우 레이첼이 연기를 하면 딸에게도 마음이 닿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노라에게 집 자체가 가족이 되었듯 구스타프에겐 각본이 소통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더해진 정서적 가치, 센티멘탈 밸류가 주객전도되어 물질이 가치를 대신해버린 거죠. 원래 노라와 구스타프는 은유적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그네스의 아들 생일 파티에서 다시 재회한 두 사람은 구스타프가 준 이상한 선물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스파 노에 감독의 돌이킬 수 없는,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피아노 선생님. 두 영화 모두 어린아이에게 선물할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들이죠. 이는 사실 구스타프가 이상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영화를 알고 있는 노라에게 건네는 농담이었습니다. 어차피 DVD를 재생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 아이가 실수로라도 영화를 볼 일은 없겠죠. 그가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자신을 피하는 노라와 자연스럽게 만나 어떻게든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색해하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이 짓궂은 농담에 오직 두 사람만 웃음을 지었죠. 이렇게 잘 통하는 두 사람이 왜 여태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영국의 소아과 의사 도널드 위니컷은 아이가 엄마와 분리될 때 안정을 찾기 위해 인형이나 이불에 집착하는 현상을 보고 이 물건을 이행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구스타프가 아직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소통을 시도했다면 그때는 노라의 반응이 달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 집은 자신이 성장해온 추억이 담긴 공간이자 엄마와 나를 연결해주는 이행 대상이 됩니다. 불쑥 찾아온 집의 법적인 소유주인 아빠가 그 집에서 영화를 찍자고 하니 노라는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는데요. 동생 아그네스가 집을 정리할 때 잠시 방문한 노라는 아빠를 피해 도망칩니다. 이때 빨간 꽃병을 쓰러뜨릴 뻔하죠. 그녀는 이 꽃병을 쥐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언뜻 소중하게 쥔 꽃병이 중요해 보이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지도 몰랐던 물건입니다. 아그네스가 마음에 들어 했고 큰 의미 없이 가져가려 했던 물건이죠. 하지만 레이첼과 함께 집에 들이닥치는 아버지를 보자 노라는 그와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공포에 연극 무대에서 도망치던 순간처럼 패닉에 빠집니다. 가족의 집에서 다른 배우를 데려와 자신에게 제안했던 영화를 찍는 아빠를 노라는 자신의 엄마를 지우는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이 장면의 빨간 꽃병은 아무 의미 없던 물건에도 순간적인 불안감과 감정적 이입이 가치를 주입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집에 들어온 구스타프와 레이첼은 이 과정을 더 직접적이고 재미있게 다시 보여주는데요. 구스타프는 어머니가 목을 매단 장면을 설명하면서 여기가 바로 그 자리라고 설명하죠. 이때 레이첼을 감정적으로 몰아넣기 위해 이 케어 의자가 진짜 그때 쓴 의자라며 거짓말합니다. 레이첼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죠. 아무 의미 없던 물건이 감정적 연결로 순식간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이렇게 센티멘탈 밸류가 더해지는 건 손에 잡히는 물건만 있는 건 아닌데요. 노라는 아빠와 소통하길 원했지만 그녀 역시 긴 시간의 상처를 마주하는 건 고통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아빠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무대에서 소리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쓸 독백을 고를 때에도 체오프의 희곡 갈매기를 골랐었죠. 갈매기는 예술가들의 고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 어긋난 사랑을 다루는 작품인데요. 나중에 술에 취한 구스타프는 전화를 통해 자신이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희곡은 체오프가 쓴 것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딸이 고른 독백을 알고 있고 거기에 담긴 그녀의 감정을 알고 있음을 자신의 영화처럼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마냥 무책임해 보이던 아빠와 직설적이고 격정적인 듯 했던 딸, 둘의 엇갈리는 소통은 결국 마음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말하는 방식만 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연극이냐 영화냐 하는 것은 그저 형식의 문제지만 자신의 마음을 담은 예술이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순간 형식이 아닌 내용이 거절당했다고 여기는 거죠. 노라는 연극 중간에 나가버린 아빠가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했고 구스타브는 각본을 읽어보지 않는 딸이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원래의 집이 아닌 세트장에서 시대극을 고친 현대극을 촬영하고 있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각본을 찍느냐보다는 수십 년 전 자매가 어릴 적에 그랬듯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구스타브가 손자를 영화에 출연시키려 하자 둘째 딸 아그네스는 화를 냈죠. 아빠와 잘 지내는 듯 보이던 그녀가 자신의 아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되자 다시 과거를 꺼내 충돌하는데요. 법적인 보호자는 분명 아그네스이기에 아들의 출연을 그녀가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제인 가족의 관점에서 보자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도 중요하죠. 함께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건네는 화해이자 소통의 도구입니다. 때문에 그 소통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가족이라는 관계를 지키는 데 좋은 선택이 아니죠. 구스타브가 손주에게 영상 찍는 재미를 알려주고 함께 놀듯이 촬영에 참여시키는 모습에서 그의 노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센티멘탈 밸류란 우리에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죠. 마음을 전하는 건 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메시지, 이벤트 등등 다양한 방식과 물질이 대신하고는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형식에 얽매여서 타인의 마음을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가끔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